living benefits of life insurance. 그러니까 living benefit이라는 소리는 life insurance라는 말은 말 그대가 사실은 life insurance란 말이 사실은 원래 용어는 death insurance입니다. death insurance. 사망 보험. 사망 보험이란 단어를 얘네들이 그 euphemism이라고 그러죠. 조금 좀 순화된 용어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death란 단어보다는 life란 단어가 더 좋으니까 life insura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life insurance라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인데 그럼 life insurance가 한국말로 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생명보험이라고 돼 있죠. 그럼 life가 생명입니까? 사망보험. 그렇죠. life란 단어가 꼭 생명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life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일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생. 그래서 왜 저기 하냐면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생명보험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라이프 인슈런스는 사실은 얘네들이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평생을 커버할 수 있어요. 평생 보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보세요. 라이프 인슈런스의 텀 인슈런스는 생명보험이겠죠. 근데 캐시밸류가 있는 생명보험은 중간에 꺼내서 애들 학자금 쓸 수 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중간에 필요할 때 돈 꺼내가지고 집 다운페이 할 때 쓸 수 있어요. 차 살 때도 꺼내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고 다시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버가 되죠. 그럼 죽으면 죽는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베네핏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만 있었냐면 캐시밸류에 관계된 것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캐시밸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캐시밸류 얘기는 내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할 내용은 사망수혜금. 그럼 사망수혜금을 살아있을 때 받을 방법이 있냐.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그 필요가 있느냐가 이 자료입니다. 나 요즘에 이런 거 보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뭐 폭삭 소가수다? 그거는 아직도 안 봤어요. 근데 맨 처음에 처음 30초는 딱 틀었어요. 틀었다가 아이씨 기분 나빠서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 왜냐면 할머니들이 뭐 그림 그리고 할아버지가 글씨 이상하게 쓰고 되게 나 그런 거 싫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뒤에 조금 장면을 보니까 또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뭐 누가 요거는 새로운 인생작이다 뭐 그런다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또 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나 혼자 볼 수 없다. 우리 와이프랑 같이 보자. 그래서 지금 세이브하고 있어.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지금 스태티스틱입니다. 통계 자료예요.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70% 찬스랍니다. 불구가 될 확률이. 띠동갑님 기분 나쁘죠? 그죠? 난 65살 아직 아니라서. 그거 바꿔야 돼. 85세부터 그렇다고? 그러니까 70%가 지금 불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을 통해서 보면 40.5%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very year 매년 80만 5천 명이 하루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 60만 5천 명은 첫 번째 하루택. 오케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 제가 삼성생명의 그 자료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딱 놓는데 인생을 그렇게 놓고 보더라고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죽었었잖아, 옛날에는. 근데 하나를 더 넣어놨어. 연명기. 와, 그 말 듣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 연명기. 진짜 말 되는 말이에요. 연명시키는 거. 죽지 않잖아, 지금 잘. 죽지 않으면 생명보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살아 있어도 생명보험을 사망수혜금을 미리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비디오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비디오도 저희들도 만들고 저는 이런 내용을 본 때가 거의 30년 가까이 봤어요. 생명보험을 딱 저기를 하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다 캐시밸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캐시밸류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싼 생명보험, 터미인슈런스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더라고. 근데 내 생각이 그랬어요. 나는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늦게 시작했어요. 30년이 넘었지만 이제 30년 됐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거 말고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독특한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리서치를 했더니 뭐가 있냐면 리빙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품들이. 그때 제가 제일 처음 본 상품이 라이프 USA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이제 중병보험을 해보자. 한국에는 암보험 잘 팔리니까. 그래서 중병보험도 한동안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중병보험을 얘기했어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 중병보험의 역사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돼. 캐나다까지 잘 돼. 미국만 안 돼. 안 돼.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가 봐.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회사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가지고 저기를 한 게 이제 조금 이 리빙 베네핏의 역사를 얘기하면 리빙 베네핏이 본격적으로 이 주비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한 회사가 누구냐면 라이프 USA가 하긴 했는데 그거는 너무 쬐그만 회사였고 결국에는 알리안스에 팔렸고 그 알리안스 사가지고 라이프 인슈런스는 별로 안 하고 저기 애뉴이티를 했거든요. 그러고선 누가 이걸 시작했냐면 라이프 오브 사우스웨스트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사우스웨스트가 해가지고 리빙 베네핏을 거다 치고 오늘 얘기할 리빙 베네핏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사우스웨스트에서 그걸 해서 조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라이프 오브 사우스웨스트를 큰 회사가 와서 덜컹 사버렸어요. 그 회사가 내셔널 라이프예요. 그래서 내셔널 라이프를 보면 캡티브는 내셔널 라이프를 쓰고 인디펜던은 뭐라고 써요? 라이프 오브 사우스웨스트 LSW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LSW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LSW에서 그걸 한 거를 내셔널 라이프에서 테이크오버를 하면서 리빙 베네핏이 더 파퓰러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LSW에 있던 칩 언더라이터가 지가 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튀었냐면은 회사 중에 어글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제너럴 라이프 앤 엑셀런. AIG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AIG하고 다른 회사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막 했는데 회사가 너무 작으니까 거긴 별로 그렇게 빚을 못 봤어요. 그거를 AIG가 또 이 어글라라는 회사를 사서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AIG가 이 회사를 흡수하고 엔터티는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AIG도 들어가면 AIG 브로커지가 있고 AIG 파트너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분들이 하는 회사들은 AIG 파트너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콜 브리지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지금 이 리빙 베네핏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빙 베네핏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파이어니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다른 에이전시에서 신경 안 쓸 때 저는 리빙 베네핏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컬럼버스랑 또 궁합이 맞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컬럼버스에서 저희 에이전시 와서 자기네들 거 팔아달라고 그랬을 때, 야, 니네들 리빙 베네핏 있어? 그러고 난 던져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어프로브 됐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컬럼버스랑 해서 한참 재미를 봤죠. 재미를 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그 이제는 리빙 베네핏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덤벼드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메리칸 제너럴이죠. 어떻게 됐든 얘가 좀 새길로 지났는데 리빙 베네핏이라는 거는 커버지가 세 가지예요. 크리티컬 일너스. 여기도 설명 밑에 보이지만 크리티컬 일너스라는 거는 중병입니다. 중병. 그 중병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맨 처음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뭐를 외웠었냐면 스칼러라고 외웠어요. 스칼러. SCHOLAR. 조금 유식한 사람이잖아요. 학자, 스칼러. 그걸 왜 저기를 했냐면 S는 stroke, 풍. 그 다음에 C는 cancer, H는 heart attack, O는 organ transplant, 장기 이식. L은 잘 모르실게요. 루게릭. 그 다음에 A가 AIDS, R이
renal failure. renal failure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kidney failure. 그러니까 신장. 요게 사실은 그 병을 대부분 저기 크리티컬 illness로 봤어요. 근데 지금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타주에서는 스칼라인데 캘리포니아는 그거를 저기 인슈런스 커미셔너가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어프로를 받았냐면 치료하지 않고 6개월을 방치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 이렇게 저기 두리뭉실 지금 해놨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크리티컬 illness.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다 달라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셔널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인저리 그래가지고 뭐를 집어넣냐면은 화상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크리티컬 인저리 이 illness예요. 그 다음에 터미널 그 illness. 치매는 안 들어가나요? 치매는 다음번에 나와요. 치매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치매는 크리티컬 illness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크로닉으로 가지. 그 뒤에 갈 나오게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illness. 터미널 illness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고속버스 터미널을 생각하자. 우린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 조금 철학적인 얘기죠. 우리의 종점은 사는 게 시작이라고 그러면 종점은 죽는 게 끝이잖아요. 그 종점에 다가왔다. 터미널 illness는 의사의 판단에 1년 내지는 2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건강 컨디션이다. 우리 모두 다 터미널 컨디션을 갖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터미널 illness는 그런 컨디션보다는 몸의 건강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의술로서는 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 때 터미널 illness. 그때 베네핏을 미리 받는 거. 어떤 회사는 1년이고 어떤 회사는 2년이고 뭐 내셔널 라이프는 2년이고 콜럼버스 라이프는 1년이고 AIG는 모르겠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chronic illness, long-term care condition. 그러니까 chronic illness나 long-term care condition은 뭐냐면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일상을 못 하는 거야. 혼자서 일상을 못 하는 거다. 그럼 혼자서 일상이란 소리가 뭐냐? 그럼 일상 행위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 일상 행위 6가지를 얘기합니다. 6가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우리 생리적인 행위 6가지. 그거를 Six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토로 디서빌리티는 이 Six Activities of Daily Living 중에 2가지 이상을 나 혼자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 과정이 그런 상황이 90일 이상 지속된다라고 그러면 토로 디서빌리티. 그러면 이게 chronic illness예요. 그럼 보험회사를 보면 어떤 보험회사는 chronic illness가 있으면 그 컨디션이 있으면 무조건 커버리지를 주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chronic illness가 이게 deemed to be permanen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고 평생 지속돼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어요. 콜럼버스 라이프가 다른 데는 deemed to be permanent라는 조항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만은 deemed to be permanen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인슈런스 커미셔너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나 혼자 못하는 컨디션. 그 6가지 중에 2가지를 우리가 6가지를 뭐를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나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웬만한 사람은 다 화장실 가요. 그렇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러니까 소대변 보고. 그 다음에 옷을 입기는 목욕을 해야죠. 그렇죠? 목욕하죠. 목욕하고 옷 입죠. 옷 입고 그다음에 뭐 하죠? 밥 먹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거동하죠. 다른 데로 옮겨 가잖아요. 그럼 5가지예요. 그럼 5가지, 6가지라는데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멀리 있다든지 화장실 앞에 섰는데 누군가가 벌써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리를 꼬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돼요. 참기. 뭐 마냥 참을 수는 없지만 잠시 잠깐 참을 수 있는 그 참기 기능. 그 6가지 중에 2가지를 나 혼자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chronic illness 혹은 long-term care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알츠하이머 같은 거, 치매, 디멘시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집어넣는 회사도 있고 안 집어넣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chronic illness에 이 디멘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알츠하이머하고 디멘시아가. 근데 내셔널 라이프는 그게 없으니까 알츠하이머하고 디멘시아를 따로 해서 또 그거를 따로 라이더로 집어넣어서 또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생명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리빙 베네핏이에요. 그럼 리빙 베네핏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prepayment of death benefit. 사망수혜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 만약에 내가 생명보험을 20년, 30년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이 쌓였어요. 캐시밸류에. 그럼 리빙 베네핏이 필요가 없어요. 캐시밸류에서 꺼냈으면 되는데. 근데 보험 든 지 2년 지났고 3년 지났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졌어요. 캐시밸류에 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캐시밸류를 쓰는 게 아니고 데스 베네핏을 쓰는 거예요. 사망 수혜금을 죽기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는다. 그러니까 미리 받는다는 소리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4년 뒤에 죽을 돈을 지금 4년 전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자를 달라고 그럴까요? 달라고 안 할까요? 달라고 그러죠. 보험회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non-profit organization이 아니야. 보험회사는 for-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프로핏이 생겨야 돼. 또 안 생기면 보험회사 그만두고 나가면은 거기 보험에다 기대고 있던 사람들 다 날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나갈 돈인데 죽기 전에라도 내가 줄게. 그 대신 이자는 내가 받아야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에요. 손님이 원하면 써도 되고 나는 죽어도 내 아들한테 100만 불을 주고 죽을 거야. 내가 이거를 내가 아팠다고 네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안 쓰셔도 돼요. 그건 손님의 자유입니다. 뭐 내가 이자를 내고 쓸 일 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쓰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는. 뭐, 이걸 이자를 차지해요. 어떤 소리 그러면 안 쓰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자가 있어요. 그럼 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린 메터드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 이자를 매년 떼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 20만 불 컨디션이 돼가지고 나 20만 불을 나는 미리 땡겨 쓰겠어. 죽기 전에. 그래서 20만 불을 빼요. 그럼 생명보험이 지금 100만 불이 얼마가 됐죠? 20만 불 뗐으니까 80만 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불을 손님한테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20만 불 빼기 첫 해 이자를 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뭐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만약에 이자가 생각하기 쉽게 10%다. 그러면 20만 불에 10%면 얼마예요? 2만 불을 빼고 18만 불만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손님 생명보험은 지금 80만 불로 줄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을 살았어 또. 그럼 또 앞으로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이상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이자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만 불 나갔으니까. 그럼 또 이자를 또 차지해요. 오케이? 그럼 이자를 차지하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캐시밸류에도 돈도 없을 거고 돈을 꺼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돈을 낼 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을 테고. 그렇잖아요.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이자를 정리를 하냐면 돈을 내지 않으면 80만 불에서 이자를 빼요. 그래서 이자를 빼면서 우리가 생명보험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다가 뭐 이자 내면 안 줄어들고 그래서 빼고 빼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았어. 연명 기간이 너무 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보험이 고갈되겠죠. 고갈되면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갈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을 끝내야겠다고 끝내지를 않고 그냥 살려둬요. 살려두고 우리 옛날에 쓰던 말 중에 꾀평이란 말 있죠. 예? 개평이라고 그래요. 난 꾀평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불을 줘요. 장례비로 쓰라고. 돈이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린 메터드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는 보험회사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마다 살아있는 동안 이자만 받으면 되고 이자 못 받으면 못 받은 이자 남은 사망소액금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린 메터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discounted method이에요. discounted death benefit. 이 소리는 이거는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딱 이 컨디션이 생겼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터가 다시 모여. 다시 모여서 이 사람이 이 컨디션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이 나이에 이 컨디션에서 이러면 이 사람은 뭐 5년을 살겠다. 10년을 살겠다. 이 이자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0%였는데 10%로 계산해서 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죽을 거다. 그럼 30%를 빼고 돈을 줘요. 그럼 손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20만 불 받을 줄 알았는데 확 줄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이걸 제대로 인식시켜야 돼요. 제대로 인식시키지 않으면 이 클래스 액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AIG가 좀 클래스 액션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다 받을 줄 알았다. 손님들은 원하는 것만 들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저기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메터드예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사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면 디스카운트 메터드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메터드는 내가 100만 불 다 꺼내고 싶어. 그럼 100만 불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 없애버리는 거예요. 100만 불 다 꺼내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디스카운트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45만 불 빼야겠다. 그럼 100만 불 해결하고 자기는 55만 불 받고 끝난 거예요. 보험이.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린 메서스는 100만 불 다 달라고 하면 얘네들은 지금 생명보험이 담보인데 그걸 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린 메서스의 경우는 절반 정도에서만 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이면 뭐 50만 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나중에 이자를 까나가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또 이것보다 더 깨끗한 방법이 있어요. 린 메서드보다. 근데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돈을 내는 방법. 그러니까 돈을 내고 라이더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 같이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고 있다가 아프면 저 계약돼 있는 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디스카운트 할 것도 없고 이자 낼 것도 없고 이자 내기 전에 내가 뭐를 냈냐? 돈 냈잖아요. 데스 베네핏 그대로 있고 데스 베네핏도 줄어들죠. 줄어들고 예, 데스 베네핏도 줄어드는데 그 대신 나오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죠? 굉장히 깨끗해. 그럼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첫 번째, 돈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안 좋아요. 다른 거는 뭐 비용이 따로 없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use it or lose it.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아플 줄 알고 넣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30%의 확률이야. 아까 70%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네. 그럼 그때까지 낸 돈은 손해죠. 캐시밸류가 덜 쌓였겠지. 보험료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use it or lose it.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더라이팅이 문제예요. 언더라이팅을 할 때 대부분 이런 그 페이라이더가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 언더라이팅이라는 걸 또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명보험 사망수혜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모탈리티만 해요. 죽느냐 사느냐 007. 이걸 아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 다음에 모비디티는 이 사람이 아플 건지 안 아플 건지를 또 언더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비디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죽지 않고 아플 사람을 찾는 거니까 언더라이팅이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 할 때 어떤 네이션와이드 걸 한번 팔은 적이 있는데 네이션와이드가 이런 저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이션와이드를 파니까 생명보험은 프리퍼드가 나오고 이 라이더 있죠. 크로닉 illness 라이더는 스탠다드가 나와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회사는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프리폴드가 해서 여기서 스탠다드 나오면 그냥 전체를 다 스탠다드로 묶을 수도 있어요. 이거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자 기억하십시오. critical, chronic, terminal. 기억했죠? 세 개. lean method, discounted method, pay rider. 돈을 내는 거. 오케이. 요게 지금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건 저희 세일즈 차트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디스카운트 메서드예요. 그 스태티스틱에서 나오는 적인데 그 통계학 그 저기 할 때 쓰는 건데 저도 엔지니어링 했으니까 통계학을 했거든요. 제가 저걸 본 기억이 없어요. 도대체 너를 모르겠어요, 나는 쟤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디스카운트 메서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AIG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몰라요. 그때 언더라이팅을 확실하게 새로 다 해버리니까. 내셔널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프리 언더라이팅을 해놔가지고 의사가 캐러고리 1 하면 얼마 줄게. 의사가 캐러고리 2 하면 얼마 줄게. 이러고 미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라이프는 조금 더 좀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AIG보다는 내셔널 라이프를 선호한단 말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척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디스카운트 메서드고 린 메서드는 간단해요. 40% 줄게. 생명보험 20만 불, 40% 8만 불까지는 우리가 줄게. 뭐 계산 너무 쉽잖아요. 캐시밸류 있는데 뭐 캐시밸류 어떻게 계산할 건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너무너무 쉬워요. 계산이 딱 간단하게 나와요. 오케이? 쉽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에 따라서 이거를 차이를 보셔야 되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페이라이더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돈 더 내면 다 알아서 그 주는 거니까 페이라이더들 보면 뒤에도 익샘플 나오죠. 뭐 2%뭐 생명보험에 2%뭐 이런 식으로. 요게 리메트에서 샘플이에요. 이게 콜럼버스 겁니다. 딱 연도별로 나와요. 왜냐면 이자 계산할 게 없거든. 그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이 사람이 저기 죽었다. 15만 불. 근데 20년 뒤에 이 사람이 저기 롱텀 케어 컨디션 받았다. 그럼 7만 불 주겠대요. 7만 불 주고 그러고서 바로 죽었으면 7만 5천 불이 remaining death benefit이에요. 그렇죠? 여기 remaining death benefit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remaining death benefit. 오케이? 그러면 7만 5천 불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더 살면 바로 죽으면 7만 5천 불이란 소리지만 살면 살수록 이자로 빠지니까 저 7만 5천 불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기억하세요. 바로 이거 받자마자 죽었으면 그렇게 돈이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 크리티컬 일너스를 보게 되면 그 똑같은 때 크리티컬 일너스가 있으면 3만 6천 불. 받고 바로 죽었다. 11만 2천 불. 터미널 일너스는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돈이 더 많아. 9만 3천 불까지 주고 바로 죽으면 5만 불 주고. 아, 텍스 없나요? 세금은 대부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자, 요게 립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냥 보여주기도 손님한테도 보여줄 때도 너무너무 좋아. 아, 몇 년도에 아프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디스카운트 메소드예요. 65세는 뭐 저기 뭐 터미널이었으면 82만 5천 불, 크로닉 illness 몇 살에 받으면 얼마, 이건 페이아웃 이렇게 되고 알츠하이머는 몇 살에 받으면 얼마, 내셔널 라이프 겁니다, 저거. 오케이. 그래도 얘는 얘기라도 해요. AIG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있습니다라고 몇 줄 찍찍 긋고 말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프로세싱 시간이 더 빠른 거예요. 프리디터면 돼 있으니까. 그 AIG는 뭐라고 나냐면 if you take the offer 이러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니고시에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감정이 나왔네요. 그 회사에 대한. 아무튼 이건 페이라이더예요. 페이라이더 이것도 저기 AIG 겁니다. AIG가 프리라이더도 있고 페이라이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G도. 얘네들도 클래스 액션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더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브로커리지에도 있고 아까 얘기한 파트너스 그룹에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 내고 하는 라이더인데 40만 불짜리를 했을 때 40만 불 전부를 다 꺼낼 수 있게 우리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롱텀 케어 생겼을 때. 이제 크라닉 경우가 생겼을 때 토tal 베네핏 어마운트는 40만 불. 그다음에 받는 거는 40만 불에 2%씩. 50개월. 40만 불에 2%씩. 그다음 맥시멈은 뭐냐면은 IRS에서 저걸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라는 게 이게 롱텀 케어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 액수는 넘어가지 않게 준다는 소리예요. 그거 넘어가면 세금 내야 돼. 오케이? 여기 페이라이더예요. 오케이?
페이라이더도 계산하기 쉬워요. 2%면 오케이. 만약에 50만 불이면 2%니까 10,000불씩 주겠네. 오케이. 요게 지금 샘플입니다. 요게 롱텀 케어 플랜 아니 롱텀 케어 아니라 리빙 베네핏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뭐 터미널하고 크레딧 거는 크게 달라질 게 별로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롱텀 케어나 이제 크로닉 illness가 조금 저기 하죠. 한 50만 불, 페이스 마운트 정도 해야 그렇죠. 그렇게 돼야 얘기가 되죠. 근데 뒤에 가면 또 다른 거 나와요. 그 인슈런스에 관한 그렇죠.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리빙 베네핏 라이더를 또 갈라놓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리빙 베네핏에 나온 돈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인뎀니티. 인뎀니티면 아프면 알아서 써. 알아서 써. 너 아팠으니까 이 돈 줄게 알아서 써. 그러니까 제일 그 콜럼버스 라이프에서 한동안 얘네들이 광고했던 게 뭐였냐면 이 남자가 아주 멋있는 저기 그 와이프를 사랑하는 남자였나 봐. 남자가 이 병에 걸렸어요. 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리빙 베네핏에서 돈을 꺼냈었어. 리빙 베네핏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 남자가 뭐를 했냐면 뒤에 땅을 파게 했어. 뒷뜰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수영장을 만들었어. 그 수영장을 죽을 사람이 왜 수영장을 만드냐? 이유는 뭐였냐? 나 죽으면 손자 손녀들이 수영장에 와서 수영하고 우리 와이프는 애들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 골고루 그게 인뎀니티예요. 제 애들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건 제가 넣은 그 해석입니다. 오케이? 그게 인뎀니티. 그 다음에가 이제 reimbursement. reimbursement는 뭐냐면 그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롱텀 케어 컨디션이 저기가 있어서 케어기버이 오든지 아니면 그 패실리티로 가든지 양로병원으로 가든지 하스피스를 가든지 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갚는 걸로 쓰는 거예요. 순처리. 영수증 처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0불로 셋업을 했어요. 내 베네핏 어마운트를 5,000불로 처리했는데 비용은 3,000불 나왔다. 그럼 얼마만큼만 준다? 3,000불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용이 6,000불이 나왔으면 5,000불은 여기서 받고 1,000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reimbursement. indemnity, reimbursement. 그러면 이제 5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였죠? 첫 번째가 lean method, discounted method, 그다음에 paid riders, 그다음에 방법에 들어와서 indemnity냐 reimbursement냐. 오케이. 그러니까 reimbursement 샘플을 지금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 reimbursement 샘플은 지금 요거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원어메리카예요. 남자 70세 생명보험 12만 5천 불짜리. 그래서 4%씩 받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5천 불씩 받는 걸로. 오케이? 그랬더니 70세 남자가 생명보험 1년 프리미엄이 홀라이프예요. 6,363불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12만 5천 불 나오는 거고 그냥 죽지 않고 연명 기간을 통해서 죽었다. 롱텀 케어 컨디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5천 불씩을 받는 거예요. 5천 불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야? 25개월이죠. 4%씩 받으니까. 이 2년 받고서 안 죽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 내야 돼. 근데 평생 가는 것도 있잖아.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리임버스먼트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25개월 안 쓰고 10개월만 쓰고 죽었다. 그럼 10개월만 썼으면 5천 불씩 10개월 썼으니까 5만 불 썼죠? 그럼 10만 불은 12만 5천 불에서 5만 불 빼면 7만 5천 불 남았죠? 그럼 7만 5천 불은 가족들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오래 살면 손해죠. 이런 경우에. 손해라기보다는 좀 힘들어지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보너스, 요거는 오늘 라이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 라이더를 껴버린 거야. 롱텀 케어 라이더를 넣어가지고 컨티뉴에이션 오브 베네핏 라이더라는 걸 집어넣으면 보험료가 지금 8,600이니까 한 2,000불이 넘게 더 뛰었어요. 그렇죠? 생명보험은 똑같이 12만 5천 불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12만 5천 불까지 내가 롱텀 케어로 썼어. 썼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나는 연명 기간이야. 연명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도 계속 5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라이더 비용이 한 5천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롱텀 케어 푸젤리리 갔을 때나 죽을 때까지 커버할래요. 이 상품. 난 좀 이해가 확실한 상품, 린 메থ드. 나는 생명보험 큰 거 들어놓고 무슨 일 있으면 그 생명 다 쓸 거야. 그러면 디스카운트 메থ드. 나는 차라리 비용을 내더라도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페이 라이더. 크리티컬, 크로닉, 터미널. 그 다음에 하나 더 넣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런 디멘시아 이런 것들. 치매 같은 경우도 커버되는 거예요. 용어들을 몇 가지만 이해를 하셔도 이게 이해하시기 굉장히 좋고 회사마다 이렇게 다 이거를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롱텀 케어는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법으로 책정이 될 거예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그걸 했거든요. 롱텀 케어 보험 없으면 페이롤 텍스를 2%인가 더 내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다 난리가 났지. 캘리포니아도 지금 한다고 그래요. 주변을 한다는 소리. 주 보험청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 정부에서. 그 법이에요. 법으로 지금 벌써 패스는 됐어요. 언제 시행하느냐,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제. 크로닉 illness가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문제예요. 인뎀니티도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롱텀 케어 리임버스먼트는 확실하게 커버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들 있으세요? 내용이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많아요. 전에야 뭐 그냥 이제 뭐 하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저기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이게 무슨 소리였지 싶을 거예요. 제가 요거 저기 유튜브 만들어지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유튜브로 올리고 알려드릴게요.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시입니다. 없습니까? 지원 씨 질문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럴 리가.